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소단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전에 수업에서 짝수근해 공식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이거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식이 있었죠. 자, 어떻게 구했어요? 그렇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너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정확하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두 번째. 자, 2차 방정식 중에 근해 공식을 썼더니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x의 계수가 짝수인 경우는 이렇게 근해 공식을 그냥 일반적인 첫 번째 이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뭔가 약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공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짝수 근해 공식입니다. 자, 짝수 근해 공식은 x의 계수가 짝수일 때만 쓸 수가 있고요. 그때 그 짝수를 반으로 나눈 2로 나눈 그러면 뭐가 될까요? 여기서는 b'. 요 b'을 이용하면 또 근해 공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짝수 근해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약분이 돼서 자, 분모에 있던 2가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있던 4가 바깥으로 나가서 또 2로 변하면서 분모에 있던 2와 약분이 돼서 사라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따라서 짝수 근해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있던 2와 4가 사라졌지요. 그런 형태가 바로 짝수 근해 공식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을 풀고 그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말하시오 그랬어요. 자,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죠? 무작정 그 근해 공식을 대입하는 것보다는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파악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1번 문제. 자,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인수분해 된다면 합곱 공식을 써야 될 텐데 합해서 마이너스 5, 곱해서 8이 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근해 공식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짝수 근해 공식을 쓸 수가 있나요? 그렇죠. 없지요. 그 이유는 뭐예요? x의 계수가 짝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원래 그냥 근해 공식을 써야 되죠. 그럼 x는 자, 2a분의 그러면 a가 1이니까 분모는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b는 얼마예요? 그렇죠. 5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1 곱하기 c 얼마?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자, 2분의 자, 마이너스 5 플러스 5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25 빼기 4 1은 4에다가 4 8에 32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예요? 얘는 그렇죠. 마이너스 7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7은 루트 안에 있던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뭘로 변한다? i 따라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근을 한번 봐보세요. 자, 허수단이 i가 들어있죠? 그 얘기는 실수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수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뭐다? 허수가 된다. 따라서 근이 허수면 그 근을 뭐라고 하냐면 허근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 1번 문제에서는 뭘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 따라서 허근이다. 이렇게 답해주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2번 가볼게요. 2번. 자, 2번은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자,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그 이유는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려면 대각선 곱해가지고 나중에 더해주는 그런 형태로 인수분해를 해야 될 텐데 중학교 때 많이 해봤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잘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짝수근의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줘야 되겠죠? 자,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짝수근의 공식 될 것 같아요? 그렇죠. x의 계수가 뭐예요? 짝수죠. 짝수. 부호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짝수인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자 x는 어떻게 돼요? 짝수근의 공식을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여러분들 b 프라임 뭐예요? x의 계수 마이너스 6이죠? 그거를 반으로 나눈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b 프라임. 암산 좀 할까요?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럼 어떻게 돼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얼마? 9 마이너스 ac. 자, a는 3, c는 1 곱하면 얼마? 3. 자,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3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그럼 여기 i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이때는 실수가 되겠죠, x가. 따라서 실수인 근을 가지니까 뭘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지 16쪽의 개별 과제는 잠시 후에 본 강의가 끝나면 줌에서 만나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아직 풀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17쪽을 봐주세요. 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2차 방정식 문제를 풀다 보면 2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이 나오는가 또는 허근이 나오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그걸 다 풀기보다는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없을까 이거죠. 그래서 근의 공식 안에는 루트, 그러니까 제곱근이 들어 있습니다. 그 제곱근 안에 있는 그 수가 계산을 했더니 음수가 나온다면 우리 음수의 제곱근 어떻게 됐었어요? 허수단위 i가 나왔었죠. 그래서 허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해봤더니 근호 안에 실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실근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근호 안에 그 값이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이 나오는지 허근이 나오는지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굳이 근의 공식을 다 쓰지 않고도.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루트 안에 있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짝수 근의 공식이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 값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실근이 나오는지 허근이 나오는지 또 실근이 나온다면 그 근이 두 개가 나오는지 또는 똑같은 거 두 개가 나와서 마치 하나처럼 보이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 1번을 풀어왔었는데요. 문제 1번에서 문제 1번의 1번 문제는 근호 안의 값이 이렇게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7이 나왔었죠. 이 부분이 마이너스 7이 나왔어요. 그래서 허수단위 i가 나와서 근이 허근이 나왔었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2번 문제는 b 그러니까 x의 계수가 짝수기 때문에 우리가 짝수근의 공식을 쓸 수가 있었죠. 자,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b' 제곱 마이너스 ac 값이 이렇게 6이 나와서 루트 안에 값이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근의 공식의 근호 안에 있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근의 공식이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할 수 있는 식이라고 해서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검색창에 판별식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x에 관한 n차 방정식에서 근의 성질을 판별하는 식 이렇게 나왔지요. 그리고 판별식의 기호로는 영어로 디스크리미넌트의 첫 문자인 d로 표시하거나 또 짝수근의 공식 있죠. 짝수근의 공식 안에 있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4분의 d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4분의 d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d로 표현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 17쪽에 개념 확인 한번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근의 판별,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판별식 d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할 때 물론 b가 짝수면은 2b'이라고 b를 생각을 해서 짝수 판별식
4분의 D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걸 활용할 수도 있겠지요. AX 제곱 더하기 2B 프라임 X 플러스 C는 0꼴에서는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판별식이 양수면 루트 안에 값이 뭐가 나와요? 양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대로 실근이 나오겠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런 모양이죠. 근해 공식이. 따라서 플러스 자리 하나, 마이너스 자리 하나.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나온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루트 안에가 이제 0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근해 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플러스 0하고 마이너스 0 그래봤자 똑같겠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뭐가 나온다? 똑같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고 서로 똑같은 실근이 나온다는 거죠. 근이 두 개라는 것은 2차 방식의 근이 두 개라는 것은 항상 고정된 사실입니다. 복소수 범위에서는. 그런데 그 두 개가 같아졌다는 의미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아직까지 중근이라는 것이 근이 하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n차 방정식의 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n개의 근을 갖는다라는 것이 수학에서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2차 방정식이 한 개 나왔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개는 사실은 그 두 개가 나왔는데 그 두 개가 같아져 버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첩된 근이다라고 해서 중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중근. 여러분들 중근은 실근일까요? 허근일까요? 당연히 실근이겠죠. 그래서 중근도 실근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실근이 나오게 되겠지요. 중근도 실근이니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를 보겠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근해 공식에서 근호 안의 값이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근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나가면서 뭘로 변해요? 자, 그렇죠. i로 변하지요. 따라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뭐 i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플러스짜리 뭐뭐 i 그 다음에 마이너스짜리 뭐뭐 i 이렇게 두 개의 허근이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앞전에 봤던 2차 방정식이네요. 판별식 D의 값을 구해보니까 17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판별식 양수이므로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근을 판별하라고 했을 때는 판별식 중에서 그냥 판별식 D를 쓸 수 있는지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자, 먼저 얘는 X의 개수가 짝수는 아니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쓸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그냥 판별식 D를 써보겠습니다. 자, 판별식 D.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1 빼기 플러스로 바뀌고 16 해서 얼마? 17. 따라서 0보다 크네요.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짝수 판별식 쓸 수가 있겠어요. 그죠?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B'이 얼마예요? 그렇죠. B를 반으로 나눈 3이 되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 빼기 9에서 얼마? 0. 따라서 이때는 뭘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근도 실근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어때요? B 값이 짝수는 아니니까 그냥 판별식을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B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 그 다음에 C는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9 빼기 4, 6에 24 그러면 얘는 얼마?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음수니까요. 이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자, 이어서 예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근을 가질 때 실수 A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자, 1번 서로 다른 두 실근, 2번 중근, 3번 허근 이랬어요. 한꺼번에 풀 수가 있어요. 왜? 판별식 값을 구해보면 되니까요. 판별식 값 구해보면 이 같은 2차 방정식이니까요. 판별식은 똑같겠죠. 그래서 먼저 판별식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이것의 판별식. 자, 짝수 판별식 쓸 수 있나요? 그렇죠. 쓸 수가 없죠. x의 개수가 짝수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그냥 판별식을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는 어때요? x제곱의 개수니까 1.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c는 그렇죠. 상수항이니까 이만큼 전체가 뭐가 돼요? c가 되죠. 그래서 4a c. 그래서 c는 얼마? a 플러스 1. 이때는 괄호를 잘 쳐주셔야 계산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9 빼기 4배의 a 플러스 1이니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a 9 빼기 4니까 얼마?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판별식을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그럼 1번 이때는 판별식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어때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마이너스 4a가 우변으로 이항되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 4a가 되겠죠? 그러면 양변의 4, 양수 4로 나눠주니까 부등호 방향은 a 쪽으로 계속 좁혀져 있겠고요. 그래서 4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중근은 판별식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되죠? 따라서 이 부등식에서 이 부등식의 이 크다 부호가 는으로만 바뀐 거니까 이 경계인 4분의 5 값이 그대로 나오겠죠. 따라서 a는 얼마? 4분의 5. 그 다음에 3번은 이 1번의 반대잖아. 이 1번의 반대. 따라서 뭐 안 봐도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니까 안 봐도 요 1번 값에서 반대만 취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a는 어떻게 된다? 4분의 5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학습지 18쪽이면서 교과서는 51쪽입니다. 자, 문제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2차 방정식이 하나가 놓여져 있네요. 다음과 같은 근을 가질 때 실수 k값의 범위. 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2차 방정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x의 개수가 2k이기 때문에 짝수지요. 그래서 우리는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b' 얼마예요? 그렇죠. b를 반으로 나눈 k가 되겠네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잖아요. 그러면 a는 쓸 필요가 없겠네요. 자, c는 맞네요. c는 이만큼이다. c가 되겠네요. 그래서 c가 항이 여러 개니까 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실수가 적겠지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k제곱 없어지네요. 너무나 간단해지네요. 자, 그러면 k제곱 없애버리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만 남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면 4분의 d 값이 양수가 나와야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양수가 나와야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플러스 1보다 커야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부동 방향 반대로 바뀌던 거 기억나지요? 자,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동 방향은 반대로 바뀌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죠? 2번은 어때요? 4분의 d가 뭐가 나오면 돼요? 0이면 되죠. 이 부등호가 뭘로만 바뀌어요? 등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경계값인 k는 얼마가 나오겠다?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자, 마지막 3번은 4분의 d가 음수가 나오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뭐만 바뀐 거예요? 부동호 방향만 바뀐 거죠. 따라서 이 값의 반대 방향이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자, 따라서 k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답을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학습지 18쪽 교과서 51쪽 수학 역량 기르기입니다.
자, 건축가가 다음과 같은 집을 지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네요. 집의 밑면은 직사각형 모양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문장제 문제는 주어진 조건들을 혹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림으로 나타내서 풀면 좋습니다. 예전에 수학자 중에 폴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폴리아라는 사람이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전략 중에 그림 그리기 뭐 이러한 전략을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 전략은 수학 문제 푸는데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 밑면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8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에서 우리가 그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미지수로 잡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y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두 번째 문장을 우리가 x하고 y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하고 y를 더한 다음에 그거에 또 2배를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가로도 2개 있고 세로도 2개 있으니까요. 자, 그것이 얼마가 된다? 80이 된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집의 밑면의 넓이는 480이어야 된다. 자, 이랬어요. 그러면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x하고 y를 곱해서 구하겠죠. 그래서 x 곱하기 y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480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는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것만 연립을 해서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위의 식에서 2를 나눠주면 x 더하기 y가 되겠고요. 그것이 40이 되겠고 그 다음에 x하고 y를 곱한 것이 480이다. 자, 이걸 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미지수를 하나 줄여야 되겠죠. 자, 미지수를 줄이기 위해서 y를 한번 소거를 해볼까요? 그럼 두 식 중에 1차 식은 바로 이 첫 번째 식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은 x하고 y 문자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2차 식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간단한 1차 식을 이용해서 그 1차 식을 2차 식에 대입하는 방법이 편할 겁니다. 그래서 y는 뭐가 돼요? 40-x니까 자, 이것을 어디에다 대입한다? 니은식에 대입을 한다. 자, 그럼 니은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x 곱하기 40-x는 얼마? 480이다. 그럼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0x는 480이고 이항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0x 플러스 48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건축가는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러한 x값이 존재한다면 집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러한 x값이 단지 근데 x는 밑면의 길이기 때문에 음수 말고 양수로 존재한다면 이런 집을 지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값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서 해를 구하기 전에 먼저 판별식을 써서 실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판단을 좀 해보면 좋겠지요.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수 판별식 B'의 제곱. 자, B' 마이너스 20인데 제곱하면 400 마이너스 AC 하니까 480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음수가 되죠. 굳이 우리가 인수분해를 열심히 해보고 인수분해 안 된다면 그 내용을 써보지 않아도 충분히 판별식을 이용해서 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허근이니까 이러한 x와 y 값에서 실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2번 건축가가 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제안을 바꿔보자 이랬어요. 자, 그러면 아까 판별식에서 어떻게 됐었냐면 음수가 나왔어요. 음수가 나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여기를 바꾸던지 아니면 여기를 바꾸던지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음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400은 그대로 두고 여기 482, 400보다 작아져야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480이라는 건 뭐였냐면 밑면의 넓이였어요. 그럼 이 밑면의 넓이를 400보다 여기 앞에 있는 400보다 작은 값으로 취해주면 되겠죠. 적당히 한번 인수분해 잘 되게 하려고 한 300 정도 한번 해볼까요? 300? 밑면의 넓이를 300으로 바꿔볼까요? 나머지는 바꾸지 말고. 자, 그럼 어떠한 방정식을 풀면 되겠어요? 어떠한 방정식을? 그렇죠. 이렇게 2배의 x 플러스 y는 80 여기까지 똑같고 그 다음 x하고 곱한 것이 y를 곱한 것이 얼마? 300이 된다.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밑면의 넓이를 뭐로 바꾼다면요? 300으로 바꾼다면요. 자, 그럼 연립을 해주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0x까지는 똑같고 여기가 플러스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300이 되겠죠.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합해서 마이너스 40 곱해서 300이 되는 그러한 두 수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벌써 뭐가 보여요? 30하고 10이 보이네요. 자, 얘네 두 개 곱해주면 300이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더하면 마이너스 40이 되죠. 따라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x 마이너스 30 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니까 구하는 x값은 x는 얼마? 30 또는 x는 얼마?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구하는 y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두 번째 식에다가 집어넣어도 되고 첫 번째 식에다가 집어넣어도 되겠죠? 뭐 어디다가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y는 10 또는 만약에 x가 10이면은 y는 얼마? 3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x하고 y가 30 또는 10인데 그러면 이 주어진 조건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의 조건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집을 지을 수 있겠다 이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줌에서 만나서 함께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그 즉시 줌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강의 수강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학습지 16쪽과 19쪽 개별 과제를 풀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